지금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에 또 그게 이제 기름값, 석유 가격을 비롯해서 다른 식료품들, 여기가 곡창지대다 보니까 그런 가격들을 올리고, 이게 그래서 심지어 우리들 밥상 물가까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이게 세상이 I love 트럼프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밥상 물가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데, 단순히 밥상 물가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푸틴 때문에 시장 전집 튀김집이 운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식용유 가격, 그 다음에 포일, 이렇게 싸는 포일, 그 다음에 또 밀가루 가격, 이런 게 다 이렇게 오르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10년 만에 소비자 물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지난달, 그게 지난해 3월에 비해서 4.1%인가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그렇다는 이야기니까 다른 가격들 더 많이 오른 거죠.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기름값 뛰자, 물가 날았다 이렇게 되네요. 아시아투데이 지금 기사인데 3월 물가가 10년 만에 4%를 돌파해서, 그래서 지금 물가가 그냥 석유 가격 같은 거는 30% 이런 식으로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들이 평균 4%니까 아마 우리가 체감하는 주유소에 가거나 좀 많이 오른 품목들은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피부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물가가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급한 김에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5월 달부터 7월에 유류세를 갖다가 지금 20% 정도 낮추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30%로 10% 더 이제 유류세를 낮추는 방안을 지금 곧 할 거라 그러는데,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세금을 조금 깎아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임시로 할 뿐이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은 막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공급망의 애로라 그러죠. 그게 하나의 요인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모든 식용유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가지고 그걸 반영 안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손해를 보고 어떻게 장사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걸 반영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덜 찾지 않을까 싶은 불안감 때문에 또 올리는 것도 고심이 많을 겁니다. 아마 많은데, 우리 자영업 하시는 I love 트럼프님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까 그 기사에 의하면 튀김을 하기 위해서는 식용유 가격이 엄청나게 또 올랐는데다가 거기 더해서 또 그 밀가루 가격도 오르고, 그런데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게 얼마 전에 조금 올렸는데 또 다시 올리면 손님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참 고민이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잠잠해져서 지금부터 장사가 좀 되려나 했는데, 다시 또 이게 말하자면 이게 물가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앞으로 이게 참 어떻게 될지가 여기에 4인 가족 밥상 차림 가격 해놨는데 이게 1년 전에 35,769원인데 지금 43,311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차이가 많이 나죠. 퍼센트로 보면. 그래서 밥상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당장 이제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자면 그 경제학자들이 고전학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 그 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말하자면 사람을 약간 이 산하 제한 이런 걸 모를 때 그냥 사람이 그 최저 생계 수준까지 자꾸 이게 애를 낳게 되는 그런 걸 가정해 가지고 그러나 그게 이제 생활비 말하자면 거기까지 간다고 이렇게 임금 철칙서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밥상 물가라는 게 올라가면 이게 결국은 임금이라든가 모든 데 또 영향을 줄 거고 그게 또 경제가 다시 또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하는 그 단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가를 이렇게 물가를 잡는다 그럴까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 I love 트럼프님은 지금 잘 모르겠네요. 가격을 어떻게 좀 올리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시기에 조금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그냥 두면 막 폭리를 취한다 그러는데 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여기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자기가 또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게 어느 정도는 또 커버가 돼 비용이 올라갔는데 그게 커버되지 않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런저런 고민들이 깊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물가를 잘 잡는 일이 지금 새로 새 정부가 이제 곧 5월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물가를 잡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이렇게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세금을 또 더 적게 드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세금을 또 더 올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게 한없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돈 푸는 그 정책을 좀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돈을 푸는 데서 이제 돈을 덜 푸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당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장은, 이자율 같은 게 오르고 해서, 많이 빌려둔 돈을 또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돈 풀기도 좀 이게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가계부채라든가 지금 부채가 많은데, 그걸 갖다 또 조금씩, 말하자면 문제를, 지금 그 부채도 지금 말하자면 제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만기를 연장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부채 문제가 터지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러니까 둑을 갖다 억지로 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드뱅크 같은 거 만들어서 부실 부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관리해서, 거기서,
그 부채를 처리하고 은행의 건전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그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인수위에서 나왔다는데,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쓰면서 좀 어려운 상황을 잘 이렇게 이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만큼 지금 우리가 어렵다는 걸 갖다가 다 같이 인정을 하고 그걸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화폐 물가가 막 오른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해보더라도 실제로 이게 나중에 버는 돈의 가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실질 가치로 따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업을 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또 금리라든가 이런 게 또 지금 자꾸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뭐 지금 자기 그 사업을 잘 안전하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새로 무슨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칫 위험에 스스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